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앞으로 낡은 대중교통버스를 교체하려면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로 바꿔야 합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저상버스가 의무화됐기 때문인데요. 도로 사정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은 도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12년째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 김영기 씨. 계단을 올라야 하는 일반 버스는 탈 수가 없어 차체가 낮은 저상버스를 타기 위해 시간을 맞춰 정류장에 나갑니다. 저상버스가 늘면서 배차 간격이 이전보다 나아졌다지만 불편한 게 이만저만 아닙니다. 일단 탈 적에 차가 자주 안 오고 일단 불편한 점은 타고 나서 우리가 휠체어다 보니까는 밀리니까 차를 묶어줘야 되는데 묶어줄 기사님이 바쁘셔가지고 추운 날씨 속 저상버스를 애타게 기다리는 이들은 또 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본 뒤 손수레나 양손 가득 짐을 챙긴 어르신도 일부러 앞차를 보내고 저상버스에 탑승합니다. 묵은 것 갖고 내려오려면 진짜 힘들어요. 내가 밑으로 굴러지면 큰일 나죠. 저상버스 수요가 커지자 지난해 법이 개정됐고 내일부터 기존 시내마을버스와 농어촌 버스를 교체하려면 반드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합니다. 광양시는 올해 기존 버스 6대를 모두 저상버스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광양의 저상버스 비율은 36.7%, 여수 21%, 순천은 19%로 집계됐습니다. 전남 동부권 3개 시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고흥을 비롯해 전남 17개 구는 저상버스가 한 대도 다니지 않는 실정입니다. 농어촌 지역 특성상 도로가 좁고 경사진 곳이 많아서 투입이 어려운 겁니다. 경력이 제법 쌓인 운전사도 버스 몰기가 쉽지 않습니다. 좀 방지턱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지장이 있어요. 요철 많고 이런 데는 전기버스는 저상버스다 보니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죠. 국토교통부도 도로 구조와 시설 등 한계로 저상버스 운행이 어려운 경우 행정기관 심의를 거쳐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저상버스 가격이 기존 버스보다 많게는 3배 비싼 상황에서 지자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 없이 오는 2026년까지 목표로 한 저상버스 도입률 60% 달성이 힘들 거란 목소리가 벌써 나옵니다. 도로가 좁고 한 데는 크게 맞춰서 조금 규모가 작은 버스를 투입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기반 시설을 바꿔 나가면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전라남도는 올해 영광군을 시작으로 저상버스 도입 지역을 늘려가겠다며 현재 수요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한 해운회사 선박 기관장이 머나먼 외국 공해상에서 가슴 통증을 느껴 육지로 이동해 수술을 받다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통증을 느낀 지 100시간 만에 수술을 받았는데 유가족들은 신속하게 치료를 받았으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4년을 선박 기관장으로 근무한 고 윤병건 씨. 미국에서 브라질로 향하는 4만 5천 톤급 LNG 선박에 올랐다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달 22일 휴스턴에서 출발한 윤 씨는 출항 24시간 만에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긴급 구조 요청을 합니다. 병원 이송을 위해 멕시코 칸쿤으로 접안을 시도했지만 기상 악화로 배에서 내리지 못하고 요트로 코즈멜 섬으로 이동하게 됐고 다시 큰 병원이 있는 멕시코시티로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하면서 윤 씨가 수술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100시간. 결국 멕시코시티에서 대동맥 박리 수술을 받던 도중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가족들은 총각을 다투는 상황이었던 만큼 가슴 통증을 호소했던 당시 거리가 더 가까운 휴스턴으로 회항했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분노합니다. 그래도 좀 살려는 주지. 조금이라도 일찍 병원에 갔으면 살아는 있을 건데. 멕시코 코즈멜 섬에서 하선할 때 간호할 사람 없이 아픈 윤 씨를 홀로 보낸 것도 유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남편하고 보내고 아무도 동승자를 누구를 한 사람 안 보냈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그래도 그 외국에서 언어도 안 통하는 거 멕시코가 어떤 언어를 쓰는지 알 건데. 회사 측은 매뉴얼에 따라 대응했다는 입장입니다. 사내 비상 대응 절차를 토대로 판단했고 미국 해안 경비대 역시 멕시코로 항로를 바꿀 것을 권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하선 당시 윤 씨의 상태가 혼자 가방을 들 수 있을 정도였고 현지 안내원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선원의 하선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생명 보호보다 매뉴얼이 우선일 수 없다며 장례를 치르는 중에 서울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100시간을 돌아 머나먼 타지에서 갑작스레 생을 마감한 고 윤병건 씨. 유가족들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에서도 회사의 책임을 규탄하는 집회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순천만 자벌드 노동자 부당해고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순천시청에 공익 감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순천시가 순천만 자벌드 위탁업체인 드림 잡수크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는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감사 실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해고당한 자벌드 노동자들은 순천시가 위탁업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아 부당해고 문제의 소지를 제공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여수광양항의 선박 저소군항 프로그램 참여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여수광양항을 이용한 선박들의 저소군항 프로그램 참여율은 80.8%로 전국 항만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선박 저소군항 프로그램은 항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운항할 경우 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지난 2020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과일 재배지가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내용 접해보셨을 텐데요. 겨울이 따뜻하고 일조량이 풍부한 고흥에서는 아프리카에서나 자라는 커피를 이미 안정적으로 생산해 수익까지 내고 있다고 합니다. 전남 고흥군 과영면의 한 비닐하우스 농장. 푸른 잎이 무성한 아라비카 커피나무에 알록달록한 커피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고흥에서 실험적으로 커피를 재배하기 시작한 건 7년여 전. 아프리카 등 더운 곳의 작물인 탓에 우리나라 기후에 잘 적응할지 걱정도 많았지만 어느새 잘 정착해 쏠쏠한 수익을 내는 효자 작물이 됐습니다. 이 농장에서 가장 오래된 커피나무는 벌써 10살을 넘겼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나무 기둥이 제 팔목 굵기까지 자랐습니다. 우리나라 커피 농사의 관건은 따뜻한 겨울입니다. 추운 날씨에서는 비닐하우스 난방비로만 많게는 수천만 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겨울이 따뜻해야 재배 비용이 줄어들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고흥은 원래 겨울이 따뜻하고 일조량이 풍부한데 최근의 기후변화로 겨울이 더 따뜻해지면서 커피 재배에는 더 좋은 조건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7년 새 고흥의 커피 농장은 6곳에서 13곳으로 늘었고 재배 면적도 27헥타르까지 확대됐습니다. 지금 이제 한 7년 되는 시점에서 이제 보면 재배도 이제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또 수익 구조도 제가 이 농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구나. 제주에서만 자라던 레드향이 전남에서도 자라고 강원도에서도 사과를 재배하는 등 기후변화로 과일 재배지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탓에 얼마 뒤면 커피 열매가 유자를 제치고 고흥 특산품 자리를 차지하는 것 아니냐는 웃음 섞인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선 농민들이 벌써부터 한해 농사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농사는 하늘이 도와야 하는 일이라고들 하는데 지난해부터 가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멀리 있는 강물을 끌어오는 작업까지 시작됐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옥실 저수지 가장자리가 바싹 마른 모래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사람이 밟고 드나들 수 있을 정도입니다. 현재 저수율은 0%, 수심 1m를 겨우 채웠습니다. 저수지가 0%입니다. 네, 지금 아주 최악의 가뭄 상태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그쪽에 다 물에 차 있어야 정상이죠. 인근 100여 농가는 지난 1년 내내 물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영광은 근처에 강이 없어 안 그래도 농수 공급이 쉽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벼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은 지난해 수확량이 평년보다 30% 가까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저수지에 물이 많이 안 찼기 때문에 저수지 물을 내려보내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작년 한 해 같은 경우. 근데 올해도 계속해서 이렇게 비가 안 오다 보니까 올해 농사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영광을 비롯해 바닷가 쪽에 있는 무안과 한평, 신안 등 전남 서남부 지역들 모두 가뭄에 취약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01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한 관수로를 이용해 무안에서부터 영광까지 영산강 물을 끌어오는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은 무안에서부터 38km를 지나서 온 영산강 물입니다. 이렇게 이곳 저수지로 들어오는 물은 하루에 25,000톤입니다. 바닥 보일 때는 아마 농사를 못 짓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영산강 물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오면은 아마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지난해와는 다른 한 해를 보낼 수 있길 농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가뭄대책 상황보고회에서 실국별 가뭄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섬 광역상수도 등 가뭄대책 조기 완료를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가뭄 극복을 위해 물 사용량 절감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한다며 물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과 목욕장, 골프장 등과 각 가정에서는 물 절약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전남광역상수원 저수율은 평균 33.6%며 지방상수원도 45.4%에 그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성공 개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오늘 노관규 시장이 서울구청장 협의회장인 이성원 서대문구청과 박강수 마포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등 서울 지역 기초지자체장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오는 4월 국제정원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을 당부했으며 구청장들은 박람회 홍보와 지원에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이들 구청장들은 성공적인 정원도시의 모델인 순천시를 벤치마킹하겠다며 순천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지속적인 우호 증진과 교류 협력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전남 지역이 관광 수요에 비해 숙박시설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숙박시설 객실 수는 제주의 4분의 1 정도에 불과하고 특히 여수와 순천 등에 집중돼 있어 시군 간 불균형이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수시가 쓰레기 불법 투기 예방을 위해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감시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선발된 감시원은 감시활동과 종량제 봉투 사용 지도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순천 나간읍성에 봄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준다는 나벌 홍매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나벌 홍매는 눈 속에 피는 매화라고 해서 설중매라고도 불리는데요. 나간읍성에는 홍매와 백매 등 한국 토종 매화 200여 그루가 다가올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영하권 기온 보이며 추웠습니다. 낮 동안은 종일 구름 많고 흐렸는데요. 춥고 흐린 날은 다음 주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명절 전과 후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내일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여수가 0도, 순천, 광양 영하 3도로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여수, 고흥 7도, 순천, 광양은 8도로 일교차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해상에도 구름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는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여수의 만조시간은 아침 7시 22분, 간조시간은 낮 1시 31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봉사하는 모임 금일에 박장순, 김형근, 이성진, 김영진, 김광춘, 서양교, 위호경 100만 원. 여수시 둔덕동 라온유 아파트 101동에서 104동 주민 1동 76만 5,100원. 순천시 연양동 현대아파트 102, 105동 주민 1동 30만 원. 여수시 국동 5통 통장 김숙내외 주민 1동 30만 원.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파방공연 수익금 27만 8,640원. 순천시 해룡면 성산마을 주민 1동 17만 3,800원.
해룡면 서가마을 주민 1동 15만 원, 나간면 하송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여수시 돌산읍 하동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율촌면 산수 2구 주민 1동 10만 원, 율청면 삼산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순천시 송광면 덕동마을 주민 1동 9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여수시의 주요 명소인 돌산대교와 거북선대교에 야간 조명이 개선됩니다. 여수시는 오는 3월 5일까지 돌산대교와 거북선대교의 야간 조명을 주중과 주말로 나눠 다른 색감으로 연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